안녕하세요. 위닥터 자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이병철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쉽지 않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나쁜 습관은 그 자체가 생긴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을 고치지 않고 현상만 바꾸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업에서 느끼는 소외감 때문에 게임에 몰입하는 경우에 게임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아주지 않으면 소외감을 덜어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게임에 계속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방법이기는 하지만 습관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어린 왕자에 나오는 술주정뱅이가 있겠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자신이 술주정뱅이로서의 부끄러운 것을 잊게 해주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외감 때문에 게임을 시작했지만 게임을 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줄일 다른 노력을 안 하게 되고 더더욱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순환은 어디서 멈춰야 될까요?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은 그 습관이 나에게 주는 고통을 내가 알아차리고 스스로 느끼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중독을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게임이 계속 즐거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하면 짜증이 나서 짜증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을 하지만 금방 마음은 다시 짜증으로 차게 되고 다시 멈추면 그 불편감이 더해질까봐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질까봐 그만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불편감은 학업 저하나 불확실한 미래와 같이 추상적인 것보다는 지속적인 긴장으로 인한 두통, 피로, 이러한 직접적인 것들이 좋습니다. 게임을 하지 않을 때 느끼는 지속적인 초조감, 그리고 그 초조감에 굴복하는 좌절감, 이로 인해 생기는 가족과의 갈등, 지속적인 긴장, 피로로 인한 불쾌감, 정서 불안 등도 이 괴로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스스로 느끼는 괴로움을 더 잘 알아차릴수록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요구가 점점 커지게 되고 어느 정도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정말 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러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각오가 생깁니다. 그때 그러한 의지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의 습관으로 인한 안정 상태가 깨어지고 새로운 상태가 형성되게 되는데 처음에는 약간 낯설지만 내가 정말 행복한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행복할 때 내 몸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가? 그리고 그 행복하고 편안한 느낌은 다시 내가 어떤 선택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유지, 강화시키는가 하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다음은 나쁜 습관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은 나쁜 자세를 고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쁜 자세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관성에 의해서 그 자체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세를 바르게 바꾸려고 하면 안 아프던 곳이 아프고 자세도 낯설고 왠지 불편합니다. 자꾸 관성에 의해서 원래 자세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내가 좋지 않은 자세로 취했을 때 느끼는 어떤 긴장과 통증, 피로감을 집중하다 보면 차차 바른 자세가 익숙해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3개월 이상 지속되게 되면 새로운 자세가 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유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자극인가 휴식인가? 자극적인 컨텐츠에 집착하는 것은 그만큼 감정적, 정신적인 피로감을 줍니다. 또한 통상적인 즐거움에 대한 감수성을 떨어뜨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되고 다시 반복적으로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악순환됩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감각, 감정의 둔화가 일반적인 자극에 대한 감흥을 둔하게 만들어 강한 자극이 있을 때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극은 감각, 감정의 감수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자극적인 것에만 몰입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당사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자극이 아니고 휴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늘 피곤한 상태라서 자극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자극을 찾는데 그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자극을 점점 찾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게 반복되게 되면 소진과 무기력증으로 가게 됩니다. 대개의 자극적인 과의존 대상들은 반복하면 할수록 컨텐츠에 대한 감흥이 떨어져서 더 강한 자극을 더 많이 경험해야지 기분 전환이 됩니다.
이러한 소모적이고 자기 파기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고갈되는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알게 하고 이로 인해 오는 여러 가지 불편, 고통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나쁜 습관을 줄이는 데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몸으로 느끼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습관의 회복은 이성적인 노력이나 의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이 어떻게 불편하고 어떻게 편안한지를 느끼고 내 나쁜 습관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감, 그러한 것들은 두통, 불면, 초조, 불안, 예민, 피로감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가 몸으로 느껴서 판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습관들은 내 생각과 몸의 소통을 차단하고 내 몸의 필요와 상태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편안할 때, 행복할 때 몸의 상태를 기억하고 이를 잘 되살리는 것, 몸을 긴장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동들을 멈추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이러한 훈련이 되다 보면 내 몸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을 내가 미리 알아차리고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성인들은 모두 자기의 영역이나 위계, 우열 등이 다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사람들이 모여 살기를 좋아하고 서로 어울려 살기를 좋아하는 경우에는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은 거리,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은 위치를 잡는 것들이 익숙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구별되는 점들이 많지 않고 서로의 위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서열화하려는 경향들이 어느 사회에나 있듯이 청소년 사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경우 소위 나댄다거나 잘난 척한다라는 걸로 취급받으면서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거나 모욕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학생들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 미묘한 조직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들이 흔히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동조 같은 것들이 결국은 스스로의 자유를 속박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대는 친구들에 대해서 배척하거나 소외시켰을 경우에 내 자신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들이 무의식 중에 생기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무시당하거나 소외되지 않을까?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남들한테 책 잡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나를 갖다 억압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항상 나를 조심하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편안하게 친구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어울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쁜 동조, 어떤 차별, 이러한 것들은 내가 그 친구들을 차별하는 것들이 죄의 문제 아니면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같은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문제 행동에 대해 부모, 상담사와 대화를 거부하고 아예 차단해버리는 아이에 대한 개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아이의 경우에 상담적인 접근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믿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설사 내가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때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애를 쓰더라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담사님들의 소진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학생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관찰하거나 가족들의 얘기를 듣고 종합해보면 가장 흔한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인정받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공부를 잘하고 싶거나 선생님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 친구들에 멋지게 보이고 싶다라는 것들입니다. 대개 대화가 곤란한 학생의 경우에 자신의 그런 행동을 정당화할 만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흔하게는 나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 처음에는 잘해주지만 결국 저 사람들도 다 나를 떠날 거야.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은 다 나 때문에 불행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을 불행하고 만들고 싶지 않아. 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 왜곡된 생각들을 바꾸는 동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들을 점검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곡작된 생각들을 잘 다뤄주는 것이 시작이겠습니다. 너무 적극적인 접근은 위의 오해들을 생각해보면
학생의 마음의 문을 더 닫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꼬치꼬치 캐묻는 것보다는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상당한 시간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어서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자신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시작이겠습니다.